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시월드니 뭐니 무슨 말을 들어도 그건 사람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잘하며 뭐든 잘 될 거라는 마음가짐 하나로 지내왔어요.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혹은 미운 시어미 죽이고 싶어하니 100일 동안 떡을 해서 바치면 시어머니가 죽는다고 해서 떡을 지어서 시어머니에게 100일 동안 드렸는데 100일 뒤에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명받은 착한 시어미만 남아 미운 시어미는 없다는 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 뭐든 제가 하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바탕으로 제 결혼 생활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를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 공주님이십니다.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요. 밑반찬은 시장에서 사서 먹고 간단한 국과 찌개류 정도만 직접 만드시는 정도예요. 시아버님은 집에는 별 관심이 없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주의라서 시어머님이 일을 안 해도 잔소리도 없고 집에 밥이 없으면 시켜 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에 나름 사랑꾼이셔서 시어머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조건 오케이이고 엄청 온화한 성품이세요. 이런 부모님 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저희 신랑이 장남이고 밑에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은 그래도 음식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댁의 실질적인 주방 담당은 도련님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신랑도 함께 있지만 저와 결혼을 하고 난 이후로는 거의 동생 혼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시어머니가 음식도 잘 안 하시고 간단히 드신다고 해서 외식도 자주 하고 집안 행사도 별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히 저만의 생각이었던 거고요. 보니까 본인만 안 하시지 다 시켜서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전 처음에 이런 걸 모르고 첫 명절 때 제가 갔더니 음식 준비를 다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너무 힘드셨죠? 다음부터는 저도 같이 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다음부터는 저 혼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맏며느리고 이제 제가 제사를 책임져야 하니 제 스타일대로 하되 꼭 음식은 직접 하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집에서 해오면 될까요? 했더니 전날 문을 열어줄 테니 본인 집에서 하고 정리해두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럴 거면 제가 굳이 시댁에 가서 혼자 음식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뒤 본인 생신날이 다가오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뭐하니? 퇴근하고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 내 생일인 거 알지? 네네 그럼요. 안 그래도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집 찾아뒀어요. 응? 밖에서 먹게? 나는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고 싶은데. 네? 땡땡씨가 생일에는 항상 외식한다고 해서 당연히 외식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거무튀튀한 남자들만 있을 때 얘기지. 그럼 주말에 너희 집으로 갈 테니 준비해 주렴. 결혼 후 첫 생신이시고 하니 뭐 이렇게 한번 해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집도 치우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묘하게 계속해서 저를 갈구시려고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까지는 두 아들에게 요구했던 걸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네가 해야지 하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시키시는 겁니다. 어느새 보니까 이 집안일을 다 제가 혼자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만 이 집에서 시녀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며 2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어머님이 뒤늦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용돈도 할 겸 사고 싶은 물건도 사고 그렇게 지내신다며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잘된 일이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였어요. 뭐 그렇지만 보험 일을 하시면서 손님과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게 생각해보면 또 엄청 이상한 일은 아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그 두 분이 나오시는 겁니다. 의도치 않게 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었고 괜히 이럴 때 말을 걸었다가 시어머니 상담에 방해가 될까봐 조용히 걷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들렸습니다. 딱 오늘 하루 같이 있어주면 내가 보험 3개 들어준다니까. 3개 말고 더 해달라고. 딸 것도 있잖아. 아유, 우리 사이에 이러면 된 거지. 뭘 더 걸라고 그래. 딸 최근에 결혼했으면 이번 기회에 사위 것도 하나 넣어주지 그래. 오케이. 알았어. 5개 콜. 뭔 이런 대화 내용이 있지? 하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를 같이 있어달라고 하는 게 같이 어디를 놀러를 가자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세상에. 하하호호 웃고 떠들던 시어머님과 그 아저씨가 향하는 곳은 어이없게도 모텔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뜩 났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도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의식하는 건지 획 돌아보시더군요. 그 순간 걸리는 줄 알고 심장에 내려앉은 줄 알았는데 저를 보진 못하신 건지 그대로 모텔로 두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전 이야기를 시댁에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희 시부모님 나름 금술도 좋으시고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제가 이야기함으로써 이 집안에는 큰 일이 닥칠 것이라 생각이 드니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반년 정도를 보낸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저들의 행동을 똑바로 하러 다니라고 훈수를 두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이상한 행동을 했냐고요? 전 그냥 날씨가 좋아서 원피스를 입고 나갔다가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가려고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 도련님, 그리고 신랑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니? 네? 무릎 밑까지 오는 거라 짧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결혼한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그게 뭐니? 결혼하고 그런 옷 입고 다니면 처녀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냐? 치마 말고 앞으로 바지 입고 다녀. 그런 거 바람 불고 그러면 보기 안 좋아. 뭐 정말 미니스커트라도 입었다면 저도 받아들였을 겁니다. 무릎선으로 내려오는 스커트가 시어머니가 지적해야 할 만한 길이는 아니지 않나요? 저는 기분이 나빠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신랑의 분위기를 풀려고 바람 피면 그게 위치전이지 옷 갖고 왜 트집이야 이쁘기만 한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말에 웃겨서 맞다면서 바람 피면 그게 미친 거지 하고 맞장구를 치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기분이 안 좋았던지 갑자기 옆에 있던 상추쌈을 저에게 던지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디 어린이 묻는 말에 대답 안 하고 히히덕거려? 너 왜 이렇게 버릇이 없니? 저 정말 살면서 어디 가서 맞아본 적 처음이었습니다. 손으로 맞는 것만 맞는 건가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분위기 망쳐놓고 기분 나빴지만 나름 웃으며 넘긴 건데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뻔히 아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동안 공주짓 하시면서 시녀처럼 부리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점점 말씀도 막말 수준으로 하는 게 화가 나서 저도 그냥 묻고 가려 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어머니 말 좀 가려서 하세요. 뭐라고? 그게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버릇이니? 어머님은 그게 며느리에 대한 태도이신가요? 제가 이 집 노비인가요? 총년인가요? 왜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뭐든 다 집에서 하려고 하고 집에서 드시고 그리고 저한테 엄청 하대하시는 거 아시죠? 너 피해망상했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제가 어머니한테 잘하면 저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맞고 알았어요. 이제는 저도 어머님이 싫고요. 그리고 행동은 어머님이나 똑바로 하고 지내세요. 여기까지 말하자 신랑이 옆에서 절 뜯어 말리더라고요. 그만하고 집에 가자면서요. 하지만 이야기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저는 신랑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몇 달 전에 어머니 카페에서 어떤 남자랑 나가서 모텔 들어가시는 거 다 봤습니다. 그날 어머님도 치마 입고 계시던데 그 아저씨도 그래서 어머님 처녀인 줄 아셨대요? 결혼도 안 하고? 뭐야? 이게 어디서 없는 말을 지어내?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니 어머님은 저에게 싸대기를 날리시더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를 때리는 건지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밥상에 있는 밥 공기를 집어들고 그 여자 발밑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생각 같아서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참았네요. 때리지 마요. 왜 때려? 당신이 뭔데? 다른 남자랑 몸 섞는 그런 더러운 몸으로 내 몸에 손 하나 대지 마요. 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제가 봤으니까요, 어머님. 그동안 그런 식으로 계약하고 용돈벌이 하신 거예요? 정말 더럽습니다. 그리고 근거 이야기하시니 말하는데 제 휴대폰에 그 남자분이랑 모텔 가는 거 다 찍어뒀고요. 그래도 저 하나 입 다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왜 이런 사람 밑에서 종년 같은 취급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머님은 안 보고 살고 싶네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신랑을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당신 그거 사실이야? 미안해. 내가 너무 욱하긴 했는데 정말이야. 왜 그래? 사실은 엄마 남자 때문에 문제 있던 게 몇 번 되거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말. 네, 알고 보니 이 시어머니라는 분이 전부터도 한 번씩 바람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돈 보러 오겠다고 나가겠다고 발동 한 번씩 걸려서 나가면 그때마다 남자들 꼬시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동생과 남편은 어머니가 싫었지만 그것까지도 품고 가려고 하는 아버지를 보며 참고 지내왔었다고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기도 하고 솔직히 제 주변에서 바람 문제는 대부분 남자 쪽이었던 터라 저에게는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에 시아버지가 절 찾으셨습니다. 따로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아가, 참 면목이 없다.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괜찮다. 원래 그런 여자였으니까. 그래도 두 아이 낳아주고 길러줘서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구나.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우리 며느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생길 손주들한테까지 못난 모습을 보일 것 같네. 네. 이 일은 이제 묻어두고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꾸나. 이렇게 긴 대화도 아니었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참 힘들어 보이시더군요. 그간에 참고 살아왔던 세월이 있어 더 그러셨던 거겠죠. 그렇게 몇 달간의 실갱이 끝에 결국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이 사라지고 나서 한동안은 빈자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평소에 집에서 하시는 일이 없기도 하고 늘 밖에서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빈자리는 금방 사라져갔고 시어머니 한 병 없어졌을 뿐인데 저는 오히려 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더 좋아져서 자주 외식도 하고 시아버지 모시고 나들이도 가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젠 시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시는 집 대문 앞에 행색이 초라한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이 고꾸라져 있었습니다. 냄새도 나기도 하고 낯선 사람이 남의 집 대문 앞에 저렇게 있는 게 보기 좋지는 않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 폰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노숙자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돈 좀 달라면서요. 세상에 누구인가 했더니 그 노숙자는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사람이 어떻게 이런 꼴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행색이 꾀죄죄해서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전 드릴 돈도 없고 아버지 댁 앞에서 이러고 계시는 거 집안 식구들이 다 싫어하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울면서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주절주절 해대더군요. 본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던 이혼이었고 얼마의 돈이 있어서 그걸로 살아보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모텔 갔던 그 남자가 이혼은 못해도 자기를 걷어주겠다고 하면서 불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돈을 투자하면 세배로 불려준다고 했고
그게 들어보니 가상화폐인 것 같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한순간에 그 돈은 다 잃게 되고 그 남자도 시어머니를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급식 주는 거 먹어가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찾아왔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디 다녀오시던 시아버지가 문 앞을 보더니 또 왔냐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니 경찰을 부르셨습니다. 다신 나타나지 말라고 했더니 그때 준 그 돈 없어지니 또 나타나와? 마지막까지 애들과 며느리였던 아이에게는 자존심이라도 지켜주려고 했더니 역시나 구제불능이구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하셨고 집 안으로 들어가신 시아버지는 평소 마당에서 키우고 있던 또리의 밥을 그대로 시어머니였던 노숙자에게 퍼부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또 한바탕 소동이 있었네요. 그 이후로는 또 나타나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저에게 절대 아들들에게만큼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셔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좋은 시아버지는 어쩌다가 그렇게 바람기 다분한 분과 연을 맺게 되신 걸까 싶은 생각도 들고 왜 말년에 참지 못하고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비참해진 그 사람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남편과 도련님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잘 모시고 잘 챙겨가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집안에 여자는 이제 저뿐이니까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닌 제 스스로 원해서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